말 한마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망할 수도 여야 설화 경계령입니다. 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설화가 문제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뢰 밟으면 목발경품, 재소 안 된 정봉주 막말입니다. 네. 어제 아마 이 얘기가 또 많이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정봉주 후보 이번에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최종 이기고 그리고 공천을 받게 됐죠.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과거에 했었던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얘기를 해도 그거는 네.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목발을 밟으면 경품으로, 지뢰를 밟으면 경품으로 목발을 준다라는 내용도 좀 놀라운데 그 주변에서 깔깔깔깔 우는 소리가 계속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 어제 사과했습니다.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에, 과거에 그때도 직후에 당사자한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말하길 나는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또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철현 의원님 사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과를 안 한 거죠. 사과를 하지 않은 거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인의식이 제로거든요. 그래 아마 본인이 다시 저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네. 공천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22대 총선 때는 보면 좀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 재판을 계속 받고 뭐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출석해도 그냥 공천권 행사하고 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조국 당처럼 당이 창당이 되고 또 옥중에서도 또 출마를 하고 또 당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이번에 시스템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검증위원회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저게. 네. 그러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 개딸들이 후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과거 이거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요. 역대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나왔을 때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더 컸던 건 막말이었습니다. 막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때 19대 총선 때 보면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이 20%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김용민 후보의 어떤 민주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 나와서 그때 보면 박근혜 그 위원장이 151석 과반으로 이겼습니다. 그 지난 2020년 그 지난 총선이죠. 그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뭐 때문에 깨졌냐면 그때 차명진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차명진 후보의 네. 세월호 텐트 문란 행위라 그런 막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그때 그 막말 파문 때문에 이 선거가 오히려 민주당이 180석 얻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계속적으로 어떤 막말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느 정당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것이냐,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도태호 후보,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당이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 주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층, 중도층들은 다 침묵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부동층, 중도층이 침묵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다. 어느 당이 먼저 좋지 않은지가 관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얘기 사실 이제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발언을 한 게 맞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사과하고 영상도 삭제하고 다 했다. 지금 반성하는 과정 아니겠느냐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이제 덮고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발언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예.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이걸 아이 또 봐야 벌레가 되거든. 뭡니까 또. 왜요? 방송에 집중하세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그 막말이에요? 험한 사람들은 말 험하게 쓰면 뭐 아니 그 벌레입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거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잘하면 그럼 한판 여기 붙겠는데?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벌레 나왔다 그러지. 에이, 또 말장난하신다. 너 한 번 만나면 죽여 이제 K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야.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다른 막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사실 뭐 목발 경품 얘기는 오래전 얘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벌레 얘기를 했거든요. 벌레들 들어왔는 좀 봐야겠다 댓글. 이거 막말 아니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지난달입니다. 올해 1월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7년 전의 발언이다, 또 뭐 몇 년 전의 발언이다 이런 발언들도 있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몇 달 전에 나왔던 발언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도부에서도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설화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경계령을 지금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인의 입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진중하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대표도 그리고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진정성을 갖고 다시 한번 본인이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당에 막말 경계령이 내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막말 경계령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처리로 심판받아왔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선거 경험으로 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이해찬 선대위원장까지도 다 지금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시기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인 즉슨 김진욱 대변인님,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저희가 얘기한 과거에 했었던 내용은 과거니까 괜찮은 겁니까? 과거의 말도 당연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총선 기간 중에 갑자기 그 과거의 발언들이 막 소환돼서 나와서 그 소환된 과거의 발언만 가지고 진위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네. 앞으로의 행동을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공인의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공인 의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언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인 의식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다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야당의 막말 경계령이 내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막말이 야당만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 수도. 누구의 얘기냐? 네, 지금 조수연,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의 얘기입니다. 역시 2017년에 SNS에 이런 걸 올렸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광복절과 국치일이라는 제목으로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자들 중에서도 지금 과거 발언이나 문제되는 발언들이 많은데 저는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전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분들 국민의힘에서 문제되는 발언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사인인 시절에 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네. 적어도 이제 앞으로 저분들 발언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증명해야 되고 자신들의 발언이 잘못됐고 사과가 진정성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혹시나라도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 의정활동 기간 내내 자신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셔야 될 숙명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현재 저런 막말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글의 중심에 SNS가 많았다면 지금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 하나 자체가 굉장히 더 많이 남고 더 파급력이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도 더 조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막말에 대해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이라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는 공인이 아닐 때 했었던 발언 아니겠냐라고 또 붙이긴 하셨어요. 근데 일단 조수연 후보도 사과했습니다. 글 볼까요? 네. 당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을 넘는 실언이었음을 사과드린다. 관련 부분 즉시 삭제했다. 저는 이완용이란 매국노를 아주 싫어한다. 한 번도 이들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수연 후보도 이 글만 문제였던 것이냐? 아닙니다. 이 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 기념식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했었던 이 기념식 연설을 얘기를 하면서 제주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무장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는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김철현 의원님,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령으로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게 일종의 유튜브 리스크이기도 하고 마우스 리스크인데요. 네. 저는 과거의 발언이 지금 와서 사과를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반드시 총선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이 4.3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 다 끝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고 5.18 광주항쟁이나 4.3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 끝났는데 저런 분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저 후보가 아마 그대로 초보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면 제주도 선거를 벌써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도태우 후보도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 수도권 표심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부분들에 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태우 후보나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5.18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현재의 생각이 어떠한지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조수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제주 4.3 항쟁이 만약에 이게 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왜냐하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천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분들이 밖에 나가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명의로 된 공천장이거든요. 그리고 네. 모든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 판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조수현 후보보다 앞서서 논란이 됐던 게 도태우 후보였었죠. 근데 도태우 후보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어떤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일 때는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그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잘못된 발언을 했지만 지금 그게 잘못임을 인정을 하고 진정성 있게 이 죄송한 사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건 도태우 후보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수현 후보의 얘기인 거죠. 근데 조수현 후보 그럼 지금은 아까 그 일제강점기 얘기는 본인이 사과를 했고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좀 보겠습니다. 여길 볼까요? 조 후보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시작했지만 그 후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너무 많은 제주도민이 살상됐다는 게 제 정확한 역사 인식이다. 그래서 제주 4.3 피해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근데 논점은 아니죠. 보겠습니다. 정확한 역사 인식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은 시작이 지령을 받은 사람이 시작을 했고 다만 그 이후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살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김윤영 대변인님. 네. 지금 반성이나 그때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겠지만 네. 역사적으로 평가는 끝난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했다는 건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거 발언에서는 공인이 아닌 시점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공인 신분인 국회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직접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이해찬 선대위원장 말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한동훈 위원장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나 볼까요? 말 조심하세요라고 최근에는 지난 5일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잘못된 비유 예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달 13일에도 우리 말 행동 하나하나 국민 평가를 받는다는 거 유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전에는 의석 얘기가 나왔었죠. 의석 뭐 160석 얘기가 있으니까 근거 없는 전망 삼가해 주세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당대표들은 조심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살얼음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터져나오는 이 막말들. 네. 어떻게 수습을 할지가 아마 국민들이 보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